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61번 전기위험 방지 기술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대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용접봉에 접촉한 경우에 통전 전류 I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접기의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 전압은 90V 주어졌고요. 접촉 저항 R인데요. 저항은 접촉 저항이 10kΩ, 인체 내부가 1kΩ, 발과 대지의 저항이 20kΩ. 다시 말하면 저항은 총 합쳐서 20에 10에 1이니까요. 31kΩ의 저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전압이 90V다 주어졌죠. 우리가 V는 I 곱하기 R이었죠. 여기에서 전류를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다. 그죠? 근데 현재는 저항이 세 가지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자,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지금 저항의 단위 ohm으로 바꾸기 위하여 앞에서는 10하고 30으로 킬로오음으로 나왔죠. 10kΩ은 키로가 1000ohm이기 때문에 이건 10,000ohm이 되겠죠. 그죠? 10,000ohm이 되고 1kΩ은 1000ohm이 되겠죠. 20kΩ 20,000ohm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합치면은 31,000ohm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 90V 계산하면 2.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됩니다. 근데 가나다라 단위가 미리암페어죠. 미리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고요. 반대로 암페어는 10의 3승 미리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 1000을 곱했는 거죠. 계산하면 2.90 미리암페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중요합니다. 공기 중에 분진 운의 형태로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지속적, 장기적으로 빈번히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분진 폭발이 항상 존재하는 장소죠. 0, 1, 2는 가스 폭발 위험 지역이었죠. 20, 21, 22가 분진 폭발 위험 장소였습니다. 그죠? 그 중에 분진 폭발이 항상 우려되는 장소, 바로 3번의 20종 장소가 되겠죠. 자, 21종 장소는 20종 장소 외의 장소고요. 분진 후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21종이 되겠습니다. 22종은 가연성 분진 후 형태가 드물게 발생하거나 단기간 존재하거나 이상작동 상태 하에서만 가연성 분진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 22종이죠. 그죠? 중요하니까요. 해설 참고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설비의 이상 현상에 나타나는 아크의 종류가 아닌 거. 이상에 의한 아크가 아닌 겁니다. 그죠? 단락, 지락, 차단기에서 아크가 생겼다는 건 이상이 생긴 거죠. 근데 전선 저항에 의한 아크가 아니라 전선의 절연 저항의 저하로 인한 아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이런 문제들 좀 용어를 참 애매하게 내놨거든요. 파란색 별표, 어쨌거나 우리 다시 보시고 답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전기 재해 방지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굉장히 인화점이 낮아서 불붙기가 쉽죠. 수송 과정에서 배관내 유속을 이렇게 우리 석유류 등의 배관내 유속은 1m/s 이하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포장 과정에서 용기를 도전성 재료에 접지한다면 정전기가 흘러갈 수 있겠죠. 인쇄 과정에서 도포량을 소량으로 하고 접지하는 게 좋고요. 작업장의 습도를 높여서 전하가 제거되기 쉽게 하는 거 좋겠습니다. 자, 6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기구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합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 조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만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용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별표하고 요거 조금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50볼트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그죠? 아직 실기는 나온 적은 없지만요. 요거 별표 하나에서 2개 붙이고 산안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암기한다면 좋겠습니다. 66번, 예, 파란색 별표 처음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 방폭 설비의 보호 등급입니다.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P 등급이 0등급이죠. 물의 침입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를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무보호형이고요. 1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에 요거 말고 일단 위에 거 먼저 볼까요? 요거 보도록 할게요. 외암의 침입 보호 설비 IP 번호인데요. 0은 특별한 보호하지 않아요. 1은 지름 50mm 이상의 고형 이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는 지름 12mm고요. 3은 2.5, 4는 1.0, 그죠? 그래서 없고 50, 12, 2.5, 1.0, 그죠? 요 정도 기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제1특성 숫자가 1인 경우는 지름 50mm다. 맞았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숫자가 2일 때는 10이 아니라 얼마? 2일 때는 12였습니다. 3일 때는요, 1일 때 50mm 이상의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다. 제1특성 숫자가 2인 경우는 지름 10이 아니라 12mm였죠. 그죠? 제2특성 숫자가 1인 경우, 이거는 지금은 제1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제1특성이고, 그 다음에 2특성에 대한 숫자가 1인 경우에 50이다. 틀렸죠? 1특성 숫자가 1일 때 지름 50에 대한 외부 분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1특성의 숫자가 12일 때 2일 때는 지름 12mm 이상의 외부 분진을 보호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게 된 건 1번이다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를 다 암기하시거나 깊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물체의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발생량은 적어진다가 아니죠.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많아진다라고 해야겠죠. 접촉 면적이 크고 접촉 압력이 높을수록 발생량 많아집니다. 물체 표면이 수분이나 기름으로 오염되면 산화나 부식에 의해 발생량 많아집니다. 정전기 발생은 처음 접촉 분리할 때 최대이고 접촉 분리가 반복되면 발생량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 답은 1번 되어 있습니다. 자,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전기기기 설비 및 전선로 등의 충전 유무를 확인한다 또는 정전을 확인한다 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게 검전기죠. 저압 및 고압용 검전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피레기로서 갖추어야 할 성능 중에 틀린 것은 있습니다. 충격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뇌전류를 방전하는 능력은 커야 합니다. 제한하는 전압도 낮아야죠. 이게 틀렸고요.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접지 저항 저감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접지극을 병렬 접지를 실시합니다. 매설 깊이를 증가시킵니다. 접지극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가 아니라 접지극을 크게 할수록 접지가 잘 되죠. 그죠? 접지 주변의 토양을 개량하여 대지 저항률 떨어뜨린다. 자, 틀린 것은 바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71번 넘어가겠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사용해서 무부하 전압이 80V, 아크 전압 25V, 아크 전류가 300A일 때 효율을 계산하라 했고요. 내부 손실 4kW. 이것도 어려우신 분은 답 계속 똑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이다라는 건 이건 뭐 삼각형에도 상관없는 문제, 크게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용 전력은 아크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래서 전압이 25고 전류가 300 하면 7500W가 사용하는 전력인데요. 총 전력이라는 건 사용하는 전력에다 손실되는 전력을 더하는 게 총 전력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전력이 7500이고요. 4kW가 손실된다라고 했으니까 손실되는 건 4000W가 되겠죠. 더하면 11500W입니다. 효율이다라는 건 총 전력 중에서 얼마만큼 사용하는가가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전력 11500분에 사용 전력 7500W 곱하기 100 하면 65.22%가 되겠습니다. 72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아크 방전의 전압 전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반비례 관계다 보시면 됩니다. 양쪽 끝의 전압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그래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3번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 앞에서 나왔던 거랑 또 다른 예가 나왔죠. 다음 중 기기보호 등급 EP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기보호 등급은요, 크게 가스 폭발 보호 등급은 G, 가스 할 때 G로 나타냅니다. GA, GB, GC 이렇게 나타낸다. 그죠? A는 매우 높은 보호 등급, 그 다음에 B는 높은 보호 등급, C는 강화된 보호 등급, 이렇게 A, B, C, 매우 높은, 강화된. 이제 G는 가스를 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진 폭발 보호 등급은 분진은 D로 표시해요. A는 매우 높은, B는 높은, 역시나 C는 강화된. 이렇게 똑같다. 그죠? 그래서 가스는 G, 분진은 D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나왔네요. M이란 게 나왔다. 그죠? EPL M은 뭐냐면 광산 등급, 광산 그룹을 뜻해요. 광산에서 사용하는 설비인데요. 요거는 MA, MB 밖에 없습니다. 매우 높은 등급, 그죠? C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안법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전기가 누전되지 않는 곳이죠. 철판, 철골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반드시 누전 차단기 해야 된다. 그죠? 대지 전압이 220V는 150V를 초과한다. 그죠? 대지 전압이 150을 초과하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죠. 임시 배선의 전로, 그죠? 누전 차단기 필요했죠. 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이렇게 사가야지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하는 장소였고요. 절연대 위, 절연대에서 전기를 한번 절연시키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 없어도 되었죠. 그래서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참고하고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전압이 인가된,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현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압이 인가된 이극 도체 간의 고체 절연물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면 미소 방전이 일어난다.
이 미소 방전이 반복되면서 절연물 표면에 도전성 통로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절연물은 원래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인데요. 도전성 통로, 전기가 통하는 통로가 생깁니다. 요거를 트래킹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6번 중요하죠. 그죠? 별표 3개짜리. 방폭구조 종류가 아닌 것은 본질 안전 방폭구조 IA 또는 IB. 고압은 없었죠. 그죠? 내압이라고 해야죠. 예, D가 되고요. 압력 방폭구조 P. 내압 D 맞다. 그죠? 틀린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하죠. 심실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라면 심실세동 시 인체에 직접 받는 전기 에너지인데요. 칼로리로 물었습니다. 자, 통전시간 1초고 저항이 505입니다. 아예 505m일 때 에너지 우리가 암기하자라고 했죠. 그죠? 인체 저항이 505m일 때 에너지는 13.61줄이 됩니다. 칼로리로 바꾸려면 얼마 곱했죠? 곱하기 0.24 했다. 그죠? 3.26kcal 됩니다. 공식에 대입한다면요. 통전시간 루트 1분의 165 곱하기 mA니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i의 제곱이죠. 저항 R은 500이고 통전시간 1 하면 13.61줄이죠. 곱하기 0.24에서 칼로리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78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기기계기구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고려한 게 맞죠, 그죠? 전기기계기구의 안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간 가동률. 자, 이렇게 시간 가동률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 주의 환경 고려해야 되고 전기적, 기계적 방호 수단의 적정성 맞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입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79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정전 작업 시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작업 전에 전기 설비의 잔류 전하를 확실히 방전, 흘려보낸다 좋습니다.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정기에 의하여 확인한다. 맞죠? 개폐기에 잠금 장치를 하고 통전 금지에 관한 표지판은 제거가 아니라 설치해야죠. 예, 지금 정전 작업하기 때문에 잠그고는 통전하지 마라는 표지 설치해야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예비 동력원 역충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하기 위해 단락 접지 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한다. 좋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 잘 나오니까 해설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80번 파란색 해볼게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자, 드라이 클리닝, 농작물 건조기, 가습기, 전동기. 이 중에서는 예,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제일 위험이 큰 거 답은 1번이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예,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그죠? 81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빨간색 별표 할게요. 요거는 별표 하나에서 자주 나오죠? 한 개 더 붙여도 되겠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 이러한 설비를 우리가 특수화학설비다라고 했죠.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가열로 가열기.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맞죠? 그죠?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흡열이 아니라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열을 내기 때문에 위험했죠. 틀린 건 4번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요, 이렇게 숫자 보고 지나갈게요. 온도는 350도 이상, 게이지 압력은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가열기까지 포함이 되었다 기억하시고요. 82번 넘어갑니다.
퍼지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죠? 압력 퍼지, 진공 퍼지, 스위프 퍼지, 가열 퍼지 없었죠? 사이폰 퍼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폭발 한계와 완전 연소 조성 관계인 존식을 이용하면 부탄의 폭발 한계를 구하면 몇 볼륨 퍼센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존식에 의한 폭발 한계는 존식에 의한 폭발 한계는요. 0.55 곱하기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CST의 공식은 뭐였는가 하면 1 플러스 4.773 곱하기 N이 뭐였는가 하면 탄소죠. 탄소 플러스 4분의 N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수소죠. 분의 100 요거였다 그죠? 근데 현재는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부탄이었나요? 부탄이니까 C4H10입니다. 그죠? 그러면 CST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CST는 해서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죠. 우리가 뭡니까? 예, 우리 부탄에서는요. 탄소가 4개고 수소가 1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소 4개 플러스 4분의 수소 10이죠. 분의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니까 3.122 볼륨 퍼센트가 완전 연소 조성 농도 CST가 됩니다. 그러면 존식에 의한 폭발 한계는 0.55 곱하기 CST죠. 그래서 0.55 곱하기 3.122 하면 1.71 볼륨 퍼센트. 그죠? 자, 요거 뭐 실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를 분류할 때 독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물론 독성이라는 게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이런 문제는 주어진 것 중에 독성이 제일 적은 걸 고르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이산화탄소. 이 중에서 독성이 제일 적고 공기 중에도 있는 거, 우리 탄산음료에도 있는 거, 이산화탄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폭발 방호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폭발을 제대한 대책은요. 폭발을 봉쇄. 자, 폭발을 방지하는 거고요. 폭발 압력을 억제. 큰 폭발이 되지 않도록 압력을 진압하는 거고 폭발 방산. 안전밸브나 파열판 등으로 압력을 방출하는 거죠. 봉쇄, 억제, 방산 세 가지다. 그죠? 아닌 거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질화면 니트로셀룰로스는 저장 취급 중에 에틸알코올 등으로 습면 상태, 습하게 보관합니다. 그죠?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왜죠? 건조한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분해, 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습하게 보관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87번 넘어가겠습니다.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스하고 분진하고요. 우리가 가스를 가정에서 연료로 쓰죠. 왜냐하면 가스는 불이 잘 붙어요. 화염이 크고 불 붙는 속도가 1시간 만에 붙으면 우리가 연료 쓸 수 없잖아요. 밸브만 열면 불 붙죠. 연소하는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분진 폭발은 압력과 에너지가 커요. 불 붙으면 집이 날아가니까 연료로 쓸 수 없다 그랬죠. 길게 탑니다. 불 붙으면 안 꺼진다 그죠? 연소 시간이 길고요. 불안정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될 수 있고 2차, 3차 폭발로 파급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진 폭발의 특징. 연소 속도가 빠른 거는 속도가 빠른 건 가스죠. 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 위험이 작다가 아니라 크고요.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 압력이 크다. 이게 답이 되네요. 그죠? 연소 시간은 길죠. 가스보다. 에너지는 크다 해야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8번 별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하는 수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수를 조정하기 위한 문제들 나옵니다. 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크롬은 백색 광택이 있는 금속이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중독 시 미나마타병 그랬는데요. 이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이죠. 순미나마타라 할 때 수은 중독이고요. 크롬의 비중은 물보다 작다 했는데 비중이 물보다 큽니다. 상가 크롬보다는 유가 크롬이 인체에 가장 위험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기름이나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화염 방지기는 어디에? 그죠? 설비의 상단에 설치했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90번입니다. 열교환 탱크 외부의 두께가 0.2m의 단열재로 열 전도율 주어졌다. 그죠? 보온하였더니 단열재 내면이 40도, 외면 20도였습니다. 면적 1m 제곱당 손실되는 열량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열교환기의 손실 열량이죠. Q는 K, A, 델타 X분의 델타 T였습니다. 여기서 델타 X는 두께가 되고요. 델타 T 온도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는 뭐냐면 전도율, 전열계수죠. 0.037 곱하기 A는 면적인데요. 1m 제곱당이다 라고 했고 두께가 0.2m다 라고 했고요. 온도의 차는 40도하고 20도니까 40에서 20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밑에 있나요? 네, 3.7이 나오죠. 이것까지도 답은 거의 변화되지 않고 계속 똑같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네, 요거는 별표 한 개 더 붙여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인화성 가스 정의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값은 했습니다. 인화성 가스란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는 몇 프로 이하? 13% 이하였죠. 최고와 최저 한도의 차는 몇 프로? 12% 이상. 그죠? 차가 넓어야 되죠. 그래서 최저 한도는 13% 이하고 최고와 최저 한도 차가 12% 이상인 표준 압력이죠. 101.3kPa 하에서 하의 20도씨에서 가스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이걸 묻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는 13%, 12%. 답은 1번이 맞죠. 그죠? 예, 여기에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되는 거, 그죠? 다시 한번 해설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92번 넘어갑니다.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죠. 그죠? 답은 바로 1번의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93번,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탄화칼슘은요, 칼 암물리할 때 칼슘, 칼륨, 물 반응성 물질이죠. 물에 저장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물 속에 저장한다. 이거 틀렸죠. 네. 벤젠은 산화성 물질과 격리하고 금속 나트륨 역시나 금수성 물질, 물 반응성 물질이니까요. 물을 피해서 석유 속에 저장합니다. 질산은 광분해, 빛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갈색 병에 넣어 냉암수 보관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열교환기 보수에 있어서 일상점검과 정기적 개방점검 항목으로 구분할 때 일상점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건요. 보온재, 보냉재, 도장의 열화, 용접부에서 누출, 기초 볼트의 풀림을 일상적으로 봐야 된다 했죠. 그죠? 도장의 노후, 보온재, 보냉재 파손, 기초볼트 체결은 일상적인 점검이죠. 자, 아닌 것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5번. 반응기의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반응기의 구조가 관형인지, 타평인지, 교반기형인지, 유동층형인지, 이게 구조에 의한 분류다. 그죠? 아닌 거는요. 예,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타평 반응기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는 연속식, 반해분식, 회분식은 재료를 연속적으로 투입해서 연속 반응하는 거. 반해분 넣는 거. 요거는 1회분씩 공급하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96번. 다음 중에서 이런 거는 파란색 별표. 또 다 알 수가 없다. 그죠? 이런 거는요.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다라는 건 불붙기가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불붙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값이 작아도 된다는 건 이 중에서 가장 불붙기가 쉬운 걸 골라라 라는 뜻이 되겠죠. 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메탄, 에탄. 일단 메탄, 에탄, 메에 프로분은 폭발 1등급. 그죠? 자, 그 다음에 에틸렌 석탄가스, 요거 폭발 2등급. 요거보다는 이게 더 불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는요, 1번의 에틸렌 답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까지 전부 다 이거를 기억을 하실 수는 없고요. 일단 출제되어 있는 문제의 답 정도 체크하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표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예, 가스의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도는요, 폭발 하한계분의 상한계분의 하한계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하한계 4분의 상한계 75-4. B는 하한계 3분의 상한계 80-하한계 3. C는 하한계 1.25분의 상한계 44-1.25. D는 하한계 2.5분의 상한계 81-2.5. 이렇게 위험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97번. 예, 정답은 4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화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또 그냥 너무 붙들고 공부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되는 문제 빠르게 판단하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화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 하는 수 없이 답이라도 기억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분이 고온의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는 그죠? 알루미늄 AL하고요. 물이 만나서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생성되는 가스 뭐다? 수소다. 그죠? 이거 그냥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넘어가겠습니다. 메탄, 에탄, 예, 프로판의 폭발 하한계가 주어졌습니다. 하한계가 5, 2, 2.1일 때 폭발 하한계가 가장 낮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하한계를 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폭발 하한계 식만 한번 세볼게요. L은 해서요. 혼합물의 폭발 하한계 위에를 비워두고요. 메탄의 하한계는 5죠. 5분의, 요건 얼마? 20 플러스, 예, 하한계 2분의 에탄 30이죠. 플러스, 예, 2.1분의, 예, 프로판 50이다. 그죠? 요거를 다 더하면은 100이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1은 하면요. 5분의 20 플러스 2분의 30 플러스 2.1분의 50 분의 요거죠. 100 요거 계산하시면 하한계가 혼합가스 하한계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요. 부피면 싹 바뀝니다. 그죠? 여기 부피값이 이번에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가 메탄이 30이고 그죠? 에탄이 30이 되고 프로판이 40이 됩니다. 역시나 더하면 100은 동일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부피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 부피를 40, 30, 예. 하한계는 일정하고요. 메탄이 40이고 에탄이 30이고 프로판이 30. 역시나 더하면 100은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요. 역시나 하한계 동일하죠. 예, 공기 중에 차지하는 부피가 메탄이 50%, 그죠? 에탄이 30%. 그 다음에 프로판이 20%네요.
역시나 더하면 100%죠.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해설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가장 낮은 것이 폭발 한계가 낮은 것이죠.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 그죠? 어렵지 않죠?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요. 꼭 계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고압가스 용기 파열 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서 하나는 용기의 내압력, 견딜 내자죠. 용기가 압력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해서 파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압력 부족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용기가 견디는 능력이 부족한 해서 파괴가 된 게 아니다. 그죠? 자, 용기 내벽의 부식, 강제의 피로, 용접 불량 이런 거는 부식이 되었거나 피로 상태거나 불량일 때는 용기가 견디는 내압력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과잉 충전은 용기가 견디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많이 채운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술 101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할 때 준수할 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파이프 서포트는 높이가 4.5가 아니죠.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얼마마다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띠장 방향, 장선 방향 두 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다. 1번이 틀렸죠.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해서 수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바리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깔목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를 합니다.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 철문을 사용합니다.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합니다. 나머지는 다 좋죠, 그죠? 10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소작업대를 설치,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 고소작업대는요,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사람이 올라타지만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10이 아니라 5 이상이다 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는요, 3 이상일 것 했으니까 틀린 거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붐의 최대 지명 경사각을 초과 운전해서는 안 되죠. 그죠?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고소 작업대를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들어 올리고 이동하면 안 되죠. 가장 낮게 내려야 합니다. 작업대의 끼임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드나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0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 대비해서 별표 2개 붙여볼게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기간입니다. 건설공사는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만 내면 되죠. 두부를 제출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제 건설공사가 아니라 제조나 해당 기계기구 설비는요, 착공 30일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104번 넘어갑니다.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작업장에서 건립 준비나 기계기구를 배치할 때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한다. 좋죠, 그죠? 건립 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이 있으면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장이 있는 수목은 제거해야죠. 그죠? 2번 틀렸습니다. 사용 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기계기구를 정비하고 보수를 한다. 좋습니다. 기계에 부착된 앵카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를 확인하는 거 좋죠. 그죠? 틀린 거 2번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통로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 최소한 40cm 이상이고 1.6m 이내.
비계 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발판을 겹쳐 이음할 때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요. 겹친 길이는 10이 아니라 20cm 이상. 작업 발판을 이렇게 해서 겹칠 때는 그죠? 겹침 길이는 20cm 이상. 자, 요거는 법보다는 작업 지침 내용이라 최근에 잘 안 나왔네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틀린 내용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6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자, 항타기 양발기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 관리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는 작업 관리자가 아니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관리자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1번 되겠죠. 자, 해모 운동에 의하여 증기 호스나 공기 호스와 해모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해서 증기 호스나 공기 호스를 해모에 고정한다. 그죠? 접속부가 벗겨지지 않게 접속부가 아닌 부위에서 고정을 합니다. 항타기 양발기 권상장치 드럼에 권상용 와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하중을 걸고 기계를 정지할 때는 쐐기장치나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킨다. 좋습니다. 틀린 내용 1번 되겠습니다.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 그죠? 건설업 중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상 높이는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좁은 건 사람 많이 모이는 문화 집회 시설이다. 맞죠? 그죠? 연면적이 좁은 거 기준은 5천이었죠. 5,000m 제곱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에 설비나 단열 공사 2번이 틀렸고요. 깊이 10m 이상 굴착,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되는 교량의 건설 공사. 맞죠? 그죠? 틀린 거는 네, 2번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해설 내용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108번 또 별표 3개. 건설 작업용 타워 크레인 안전장치로 옳지 않은 거. 크레인의 방호장치, 그죠? 과부하 방지장치, 권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의 4번째 제동장치까지가 우리 크레인뿐만 아니라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였습니다.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4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틀렸죠, 그죠? 이동식 비계 최대 적재 하중 250kg이죠. 이동식 비계의 발판은 250kg. 요거 숫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틀린 거 2번이죠.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나 사다리 사용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0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사 붕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사나 기울기 증가, 성토 높이의 증가, 토사 중량 감소가 아니죠. 흙이나 물이 물이 침투되어서 토사 중량이 증가할 때 붕괴가 되고요. 건설 기계 등 하중 작용 맞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지표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가 붕괴 원인에 해당했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건설용 리프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순간 풍속 기준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m 초과할 때는 완전히 조립이 안 된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했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일하지 마라, 운전을 중지합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할 때는 5궤의 주행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했죠. 순간풍속이 초당 30m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5개 양중기 각 부위 이상을 점검했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할 때는 5개의 승강기나 건설 작업용 리프트는 받침수 증가하는 등 무너지는 것을 방지, 붕괴 방지 조치를 했죠. 자, 그래서 붕괴 방지 조치는 얼마입니까? 초당 35m 초과.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2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부재로 옳지 않은 것. 틀렸다면 파란색 별표할게요.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는요, 흙막이 판이 있고 땅에 수직으로 막는 말뚝, 그 다음에 띠장, 가로로 벽체 같은 거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건 답은 3번의 턴버클 되겠습니다. 자, 113번 넘어갑니다.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가설 구조물은 본공사가 완료되면은 해체를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해체를 위한 조립을 하다 보니 조립이 완전하지 못했죠.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고요. 부재 결합이 간략하고 불안정 결합이고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다가 아니죠.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라고 해야 되고요. 사용 부재는 과소 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결함재가 되기 쉽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4번 넘어가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합니다.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간격 유지합니다.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죠. 3번 틀렸고요.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5번 넘어갈게요. 해설 꼭 다시 확인하시고요. 역시나 별표 2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경사는 30도 이하죠. 30도의 절반인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였죠. 2번 틀렸고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7m마다 계단참 설치했습니다.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계단참 설치. 그죠? 틀린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6번 넘어가겠습니다. 터널 공사에서 발파 작업 시 안전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발파 전에 도화선 연결,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 시험을 실시하고 발파기 작동에 대해 사정 점검한다. 좋죠, 그죠?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15m 이상 후방으로 옮긴다.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하는 것도 좋죠. 지질, 암의 전리 등에 따라 화약량을 검토하고 시방 기준과 대비하여 안전 조치하는 거 좋습니다.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동력선, 점화회선하고 타동력선 조명회선은 한 곳으로 통합해서 안 되죠. 자, 이렇게 발파용 점화도선과 타동력선 조명회선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117번, 요 실기까지 2개 붙여볼게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서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적용을 받는가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얼마 전에 또 규정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기까지 중요하죠. 건설업에서 공사 금액이 850억 원일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건설업은요. 예, 공사 금액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 미만 요까지는 겸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고요. 120억 원에서 800억 원까지는 전담 안전관리자예요. 그래서 숫자는 겸임이던 전담이던 한 명의 기준은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60억에서 800억까지 몇 명? 한 명이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23년 7월 1일이 지나가면 60억이 50억으로 바뀝니다. 50억에서 800억까지 한 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800에서 얼마? 1,500, 그죠? 플러스 700억이 되죠. 800억에서 1,500억까지가 2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800억 할게요. 1,500에서 2,200억까지. 그죠? 네. 700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죠? 플러스 700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면은, 예, 요거는 2명이었죠? 요거는 이제 3명이 되겠다. 그죠? 3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00을 하겠습니다. 2200에서 800을 더하면 3000억 원 미만까지 4명.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900 할게요. 3000에서 3900까지가 5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000을 하겠습니다. 3900에서 4900까지가 6명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플러스 1100이 되죠. 그죠? 4,900에서 6,000억까지 7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0도 합니다. 6,000에서 7,200까지 8명입니다. 1,300도 할게요. 7,200에서 8,500억까지 9명 됩니다. 그 다음에 1,500이다. 그죠? 8,500에서 1,400이 아니라 1,500을 더합니다. 1조 원까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 원 이상일 때는요, 11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매 2천억 원이 증가할 때는 한 명씩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2조 원 이상에서는 3천억 원 증가마다 한 명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850억 원이다 라고 했죠. 60에서 800억까지가 한 명이고 800에서 1,500까지가 2명이니까 850억은 현재 2명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적으시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푸집 동발이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푸집 동발이는요,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발이 치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죠? 깔목,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땅에 침하되지 않게 하고요. 말뚝박기, 그죠? 틀린 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표 3개입니다. 실기에도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2개에서 3개. 달비기에 사용하는 와이로프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끊어져서 이었는 이음매가 있는 것 사용 못합니다.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사용할 수 없죠.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10%를 초과했던 건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7% 이상인 것 사용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음매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예, 요거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은 10%고요.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 요거에 맞는 거죠. 그죠? 제가 잠시 혼돈해서 잘못 체크했네요.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름 감소는 7%,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인 것 사용 금지.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2회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각자 틀린 문제 다 다르거든요. 그죠? 자, 틀린 문제 다시 체크하시고요. 별표 2개, 3개는 실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별표 2개, 3개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해설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